마크 미노비니 초수익 성장주 투자. 어느 주도주를 먼저 매수해야 할까? 매수 모드로 전환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할까?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강한 종목을 먼저 사라. 나는 시장이 저점에서 벗어날 때 돌파하는 순서대로 종목을 고릅니다. 라인업의 최고의 종목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매수 구간을 벗어나 새로운 고지로 향하죠. 가장 강력한 종목은 대부분 이 시점에서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돈이 흘러가야 한다는 점. 개인의 생각이 시장의 지혜보다 나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단은 시장이 내리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강세장의 초반에는 가장 강하게 부상하는 종목이 대개 초고 수익을 냅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최고의 종목은 이미 그보다 앞서서 저점을 찍고 반등합니다. 또한 시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때 주도주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점 구간에서는 긴밀하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손절할 준비를 해야 하죠. 점점 더 많은 주도주가 등장하고 전체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날의 검. 주도주는 상승을 이끌기도 하지만 하락을 이끌기도 합니다. 오랜 랠리나 강세장 이후 주도주는 이미 크게 오른 상태일 겁니다. 그때 미리 들어가 있던 스마트머니는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첫 신호에 가장 먼저 빠져나옵니다. 선도 산업의 주도주가 장기간의 상승 끝에 주춤거린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시장 전체나 업종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구체적인 징후를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고 수익 종목은 상승이 끝난 뒤 상당한 폭의 조정을 겪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 실현 때문만이 아니라 향후 상장률 둔화를 시장이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내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경우 초고 수익 종목의 대부분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립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초고 수익 종목의 3분의 1은 상승분의 대부분을 되돌린다고요. 그 하락폭은 보통 50에서 70%, 때로는 80%, 90%까지도 떨어집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2000년 닷컴 버블 이후가 그랬죠. 그런 폭락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설령 회복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따라서 그 구간에서 보유 중이라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도주는 다가오는 난관을 예고합니다. 강세장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주도주는 업종의 약세뿐 아니라 곧 다가오는 시장의 하락까지도 예고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강세장 초반에는 주도주가 당신을 시장으로 이끌지만 그 이후엔 차례대로 정산되며 자연스럽게 하락장 전에 시장을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때로는 강세장이 서서히 약세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의 바닥은 대부분 급락 이후의 강한 반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도주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지수는 여전히 오르거나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현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 부진한 종목으로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수는 낙오자의 등에 엎여 버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미묘한 신호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강세장 동안 계속된 상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몇몇 종목이 무너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우지수가 계속 오르잖아.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지난 주도주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말은 파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최고지만 하락 구간에선 재앙이 될 수 있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탈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낙관적인 시기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늦었다면 아래쪽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오르던 종목이 이제 대규모 조정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서 2000년간 테크주의 강세장은
2000년에서 2002년간 약세장에서 가장 큰 하락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7년 강세장에서도 그 하락분의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강세장의 주도주는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가 되지 못합니다. 2003년 7년 강세장에서 금융주와 주택주가 주도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가장 크게 무너졌죠. 따라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는 다음 사이클의 매수 후보가 아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약세장 직전, 강세장 말기에 막 부상하기 시작한 업종은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는 대부분 가장 예상 밖의 분야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도주를 따른다는 건 이 나라가 만들어내는 가장 진취적이고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그 대가로 당신은 시장이 주는 최고의 보상을 얻게 될 겁니다. 실전 사례, 하락하는 주도주의 전형인 에코프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초 2차전지 관련주였던 에코프로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무려 1200%, 12배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점을 찍은 뒤 5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무려 마이너스 87%까지 폭락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24년, 2025년까지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에코프로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8월 30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자 시장은 실망으로 반응했죠. 매물이 터지며 11선을 깼고 이어 21선, 51선마저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급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승 구간을 되돌아보면 초록색 51선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채 급격히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마지막으로 51선을 강하게 하방 이탈할 때 그건 명확한 매도 신호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2023년 이후 2차 전지 업종은 전 세계적인 캐즘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파산했습니다. 심지어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 회사조차 합병 절차에 들어갈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금양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2022년부터 2차 전지 테마로 3,500% 상승, 하지만 이후 95% 폭락, 현재는 사실상 상장 폐지 수준에 밟았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묻혀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3,500%가 오를 때는 모두가 광기에 휩싸였죠. 뉴스도 커뮤니티도 사람들의 입에도 오직 금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시작되자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잊혀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과 종이 조각이 된 계좌 잔고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계 매매에서 원칙적인 손절과 기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 기대가 아니라 기준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결국 2차 전지 업종은 민호빈이가 말한 대로 실적 부진과 시장의 외면 속에 철저히 소외된 종목군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가 하더라도 상승이 끝난 종목은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 후보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투자 공부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책을 읽고 정리하며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